20대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다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발생한 현상들인데, 이 정규직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우리 청춘들에게는 고픕니다. 감사원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도 등을 포함해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는 정권의 아픈 곳만 감사원이 계속 파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불공정 정조준, 정권 아픈 곳 파고드는 감사원, 중앙일보 보도. 정규직 전환 정책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자체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 통해서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 부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서류 전형 없이, 면접 없이 팀장급 공무원의 배우자를 그냥 덜컥 채용. 이러면 안 되죠. 사촌 동생을 면접 직접 본 뒤에 덜컥 채용. 이래도 안 되죠. 거래처 대표이사 아들 절차 없이 덜컥 채용. 이러면 더더욱 안 되죠.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사례들을 다수 감사원이 적발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정규직 전환이냐. 그리고 두 번째, 조희연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죠, 대표적인. 자, 감사원에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 특별 채용했다.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한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감사원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 김어준 씨 감사원은 TBS 구두계약 관련 의혹을 감사 착수했습니다. 관계자, 지난 21일 사전 방문은 사실상 감사의 한 절차로 보면 된다라며 김원준 씨 출연료 지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감사원은 재난지원금 등 정부 재정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중앙일보의 시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절차에서 나오는 사촌 동생 채용 등등 이런 것, 김어준 씨, 조희연 진보교육감, 정권의 아픈 곳을 최재형 호 감사원이 속속속속 파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권에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 때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비리와 부정부패는 싹트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감사원의 역할이고 감사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데 의미와 성과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정규직 전환하는 정책에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가 폄하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겠죠. 그 네.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드러나는 비리, 부정부패, 편법행위는 잘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이 변화된 정책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한 정책인데 이런 비리가 있었다고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면만 보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견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면 떨어지니까 너무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루 거래되는 게 20조라는 거예요. 20, 30조들이 20조를 상당 부분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을지를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모험 심리의 기초에서 재산을 탕진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가상화폐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된다 이런 지적 끊임없이 있는데 네. 그마저 이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화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이 도는 곳이라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죠. 사실 변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단계를 빙자한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혹여라도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것을 검증하지 못해서 피해를 볼까 봐 저는 우려되는 측면을 금융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좋은 점, 하지만 가상화폐가 나을 수 있는 이게 폭락했을 때 또는 실패로 돌아갔을 때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손해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 이야기 중이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발언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절차, 적법 이런 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의 발언이었죠. 들어보시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감사한다는 경우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바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문제 제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청와대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면 되겠느냐. 청년들의 분노가 맞물린 점은 바로 이 공정과 관련될 겁니다.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여러 가지 부작용, 김어준 씨 논란도 과연 이게 현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이냐. 더 거슬러 온당한다면 조국 사태의 청년들의 분노도 다 이 공정이냐. 뭐 이런 물음 아니겠어요? 이게 저 아까 선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아니 정부 정책 방향이 예를 들어 동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있냐. 근데 동쪽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불투명하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막 억지로 몰아붙이면은 그 과정에 대해서 보는 거지 언제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라는 건데 이 중앙일보 기사도 제 개인적으로 약간 과하다고 보는 게 이게 기억해 보시면요. 서울시 교통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사태 터졌을 때 그 중에서 그 사례들을 보면은 우르르 하다 보니까 끼워 넣기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권에서조차 감사원하고 검찰이 철저히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아니 이게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가지고 뭐 발목 잡기냐라고 하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LH공사 등에 대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막 밝혀요. 밝혀가지고 하급 공무원도 있고 아주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높은 사람 적발하면은 아니 이게 흠집내기냐? 그럼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모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 뭐 김어준 씨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감사원이 우리가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한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이런 걸로 보는데 감사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출연자를 여당 몇 명 데리고 오고 야당 몇 명 데리고 오고 그거 보겠어요?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죠. 윤태곤 실장님 의견 주셨습니다.